도토리 책방. 못생긴 줄 알았던 처녀의 정체. 옛날 어느 마을 큰 기와집에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딸은 언제나 비단 옷을 입고 다녔고 머리에는 값비싼 비녀를 꽂았습니다. 반면 첫째 딸은 늘 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허드렛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첫째를 볼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볼품이 없을까? 둘째 반만 닮았어도 시집은 잘 갔을 텐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사실 첫째 딸도 어릴 적에는 누구보다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아침마다 첫째의 머리를 곱게 빗어주었고 예쁜 꽃비녀를 꽂아주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얼굴보다 마음이 더 고운 아이란다. 아버지 역시 첫째를 무척 아꼈고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큰 병을 얻었고 몇 달 동안 병상에서 첫째의 손을 꼭 잡고 버티시다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첫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어머니가 들어왔고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어머니의 사랑은 오로지 둘째에게만 향했습니다. 둘째에게는 새 비단옷을 지어주고 고운 장신구를 사주었지만 첫째에게는 해진 옷과 낡은 신발뿐이었습니다. 첫째의 미모를 단박에 알아본 새어머니는 첫째에게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우물에 물을 길러오고 장작을 패고 부엌 일까지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머리를 빗거나 깨끗한 옷을 입으려 하면 새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주제를 잊었느냐? 내게는 그런 옷이 아깝다. 햇볕에서 하루 종일 일한 첫째의 피부는 먼지투성이었고 머리는 늘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첫째를 못생긴 처녀, 더러운 처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흙먼지와 헌옷에 가려졌을 뿐 첫째의 본 모습은 둘째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이름난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문이 뛰어나고 예의 바르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 오래전부터 그 선비를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라도 마주치면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첫째를 볼 때마다 얼굴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마주쳤을 때도 선비는 짧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단정해야 하는 법. 저런 모습으로는 남을 대할 예의조차 없구나. 그 말은 첫째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첫째는 더 이상 선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아버지가 먼 친척의 제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도 첫째와 함께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처음으로 비단옷 한 벌을 내주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사람답게 입고 가거라. 첫째는 조용히 목욕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풀지 않았던 머리를 곱게 빗고 붉은 비녀를 꽂았습니다. 깨끗한 비단 치마까지 입은 순간 거울 속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숨겨져 있던 아름다움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처녀가 길을 걷자 사람들은 모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냐? 내 살면서 저런 미인을 본 적이 없다. 혹시 양반집 교수인가? 그때 마침 길 건너편에 그 선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첫째를 처음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넋을 잃은 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집의 교수이십니까? 첫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 이름만 조용히 말한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선비는 한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 반드시 저 여인과 혼인하리라. 며칠 뒤 선비는 그 집으로 청혼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본 사람이 언니라는 사실도 말이죠. 그러나 그녀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선비님과 혼인하고 싶습니다. 새어머니 역시 둘째 편이었습니다. 선비님이 찾는 건 당연히 둘째겠지요.
아버지 역시 서신에 적힌 아름다운 여인이 첫째일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드디어 혼례날이 다가왔습니다. 신부는 붉은 장막 아래 얼굴을 가린 채 예식을 올렸습니다. 선비는 단 한 번도 신부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여인일 거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혼례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로 곱게 차려입은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 여인에게로 향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나? 선비도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얼어붙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여인은 분명 자신이 길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얼굴을 들추었습니다. 안에는 둘째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모든 사실이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지저분하다며 무시했던 첫째 딸 연화. 그는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그 대가로 평생의 인연을 스스로 놓아버렸던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혼례는 끝이 났고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선비는 첫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끝내 속일 수 없습니다. 선비님은 제 마음이 아니라 제 초라한 겉모습만 보셨습니다.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비와 결혼한 둘째는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욕심이 많고 성미가 거칠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냈고 선비와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집안에는 웃음보다 한숨이 많아졌습니다. 반면 첫째의 아름다움과 인품은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집안에서 청혼이 이어졌지만 첫째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겉모습만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첫째의 얼굴보다 먼저 마을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녀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일, 힘든 일에 묵묵히 했던 일,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도 그는 예를 잃지 않았고 비가 오는 날이면 장작을 패주었고 농사철이면 묵묵히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몇 달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첫째는 그의 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며 혼인했고 평생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운 얼굴은 눈을 사로잡지만 고운 마음은 평생을 붙잡는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이는 평생 후회를 안고 살았고 마음을 먼저 본 이는 평생 행복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도토리 책방 이야기 끝!